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데라고 해도 나는 내 피부를 맡기지 않아.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오늘따라 유난히 더 피부가 좋으시네요. 매덕님들도 미란다님 피부가 너무 좋아서 피부과 어디가 다니시는지 너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피부과, 나한테 딱 맞을 수 있는 피부과 그런 데 좀 찾는 방법도 알고 싶고 어떤 시술을 받아야지 좀 제 피부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은 약간 내가 진짜 좋은 피부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좀 내가 좀 영업 아닌 영업, 마케팅에 좀 의존하거나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피부과 원장님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실 영상일 것 같은데 얘기하겠습니다. 나 미란다로 말할 것 같으면 최소한 외제차 한 대 값은 피부과에 날려본 지출해본, 날렸다고 할 수는 없어.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경험으로서 나는 정말 해줄 말이 많아. 나는 정말 피부과 무조건 가세요 추천 안 해. 특히 어릴수록. 왜냐면 피부과는 스타트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돈이 들어가. 그렇다고 피부과를 비추하냐? 아니다. 인력으로 안 되고 세월이 나이가 들잖아. 누구나 노화가 오잖아. 그걸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다 섭렵한 다음에는 정말 안 되는 컴플렉스. 그리고 내가 자연스럽게 늙고 싶으면 피부과 내가 능력이 되면 해라. 세상이 좋아져서 피부과 레이저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안 해? 자, 첫 번째로 일단 상담부터 피부과를 걸러줘. 좀 더 대형 피부과거나 이런 경우는 상담 실장이 좀 있지. 근데 상담 실장의 상담으로 끝나고 예약이 되는 경우가 있고 뭐 당일날 원장님이 보실 거예요. 뭐 아마 제가 얘기한 거랑 비슷하고 그때 만약에 부족하면 그때 더 추가나 아니면은 필요 없는 건 제가 빼드릴게요 라고 하는 병원은 비추. 왜? 정확한 내 피부는 내 피부에 직접 시술할 분이랑 내가 상담한 분이랑 일치해야 돼. 상담 실장님이 내 피부에 시술할 거 아니잖아. 아무리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데라고 해도 나는 내 피부를 맡기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내 돈 내고 하는 거야. 그럼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 파렴치한 갑질하라는 게 아니라 좀 당당하게 욕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피부과에 가서 시술할 분이 직접 나를 상담하지 않는데 내가 굳이? 그런 데가 있어. 요즘 대형 병원들 중에서 박리담회지. 좀 중간에 어떤 결과를 좀 생략하고 하겠다. 좀 더 싸. 저렴해. 그런 곳은 어떤 경우만 가야 되냐면 내가 어차피 할 게 이거다. 더한 상담 필요 없고 내가 하던 것이고 이거를 계속 연결해서 하겠다. 결정됐다.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누군지 중요하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의술만 확실하다면 이런 데 가도 돼. 여드름이 고민일 수도 있고 홍조가 고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백이 고민일 수도 있어. 그리고 리프팅이 고민이고 주름이 고민일 수 있어. 자, 내가 고민하려고 했던, 내가 상담하려고 했던 딱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하고 그게 내가 납득이 되는 피부과를 선택해라. 내가 어떤 여드름이 고민돼서 그거를 의논하러 갔어. 근데 갑자기 나한테 울세라나 요즘 인모드 아니면은 좀 여기 좀 리프팅 써마지가 좋은데 이거 좀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래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혹해. 근데 그런 병원은 울세라나 어떤 써마지나 티타늄 이런 리프팅 기계를 도입한대요. 근데 그걸 막 써야 돼. 어차피 기계를 도입했으니까. 근데 그런 이벤트성으로 계속 밀어붙인 데는 진정성이 좀 덜하지. 그리고 플러스로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피부 질환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 좋다. 내가 20대 중후반에 수영장을 갔다가 무릎이 찢어진 거야. 피부과에서 피부 성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했더라고. 이 봉합된 찢어진 무릎 부분. 그래서 내가 압구정동에 있는 온 피부과를 다 갔지. 근데 여기를 봐줄 병원이 단 한 군데가 없는 거야. 신경 아니니? 압구정 신사에 다 피부과잖아. 딱 한 곳 찾았어. 다 여드름, 주름, 리프팅, 보톡스, 필러 등등은 하는데 피부과 전문이라도 안 하는 거야.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어. 왜냐면 그거는 자기들의 업이야. 그 이후로 내가 또 약간 지루성 피부염 같은 피부염이 생겼어. 또 압구정의 모든 병원을 갔어. 되는 병원이 3군데 이하야. 이런 피부 질환은 예약도 잘 안 받아. 그냥 오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다행히 찾아서 잘 치료를 하고 했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만큼 돈이 된다는 거지. 피부의 어떤 시술들은. 자, 그러면 돈을 내는 거 오케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피부과에 돈을 쓴 이유는 내 피부가 좋아져야 되잖아. 내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 근데 단 이건 있어. 요즘 여름 같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화이트닝, 토닝이야. 그치? 화이트닝이나 미백. 얼굴 하얘지고 싶어요. 당장 하게 해주세요. 얼굴이 아직도 안 하얀데요? 이러면 안 돼. 화이트닝이나 기본 토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되는데 화이트닝, 미백은 가장 치료 기간이 길어. 1번, 2번 절대 안 돼.
최소 나는 10회 이상. 그 정도 생각하거든. 여기에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가야 돼.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의사랑 내가 상담을 할 때도 그거를 물어볼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했을 때 다음 주에 내가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그때 얼굴이 괜찮은가요? 이게 명이나 붓기는 어느 정도 갈 수 있다. 모든 피부과 시술은 그런 것들을 동반할 수 있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진한테 따질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 그리고 난 늘 말하는데 모든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마취를 추천하지 않는다. 내가 울세라를 압구정동 2군데에서 했어 봤거든. 한 군데는 참으래. 마취를 안 한대. 또 한 군데는 마취를 했어. 내 입장에서 뭐야? 통증을 난 무서워하고 아프니까 당연히 마취해주면 땡큐지. 근데 이곳은 내가 가지 말라는 피부과에 속해. 울세라도 몇 샷을 쏘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울세라 100샷, 300샷, 400샷, 600샷 다 있거든. 나를 수면 마취는 100샷을 했을지 300샷을 했을지 증거 있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리고 내가 쏘는 부위에 얼만큼 자극이 되는지 이런 걸로 알아야 되는데 수면 마취는 의사도 편해. 그래서 수면 마취를 웬만하면 모든 피부과 시술은 안 하는 게 좋다. 통증에 시술을 고를 때도 내가 통증을 참을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든 예뻐지면 전 참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고 죽어도 못 참는 나 같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 피해서 고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팁. 여기가 완전히 좋잖아. 그럼 나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섞어서 다녀. 그 전문 병원을 가는 게 유리해. 만약에 우리 여드름이다. 여드름 질환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선생님의 시술 횟수도 많았을 거라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비싼 레이저나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은 내가 과연 내 얼굴은 어디서 효과를 본지를 몰라. 진짜 답답한 게 화장품을 팍 세럼 좋은 거, 스킨 좋은 거 다 바꿔버려. 동시에 쓰니까 어떤 세럼이 좋았던 건지 크림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내 세안법이 좋았던 건지 난 몰라.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피부가 지금 엉망이야. 그러면은 첫 단계로 내 세안법을 한번 바꿔봐. 클렌징 폼이 좀 나랑 안 맞나? 순한 걸 한번 바꿔볼까? 세수하는 방법이 잘 통. 이거 바꿔봤는데 좋아져. 그러면 다른 화장품 살 필요가 없고 피부과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가야 돼. 자,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여드름 고민인 사람 정말 많고 주름 리프팅이 고민인 사람 너무 많고 예방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기적인 관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미백 고민인 사람이 있어요. 기미나 이런 것들. 자, 이것들 다 섞지 마세요. 한 개 완전 치료하고 어느 정도 관리만 하면 될 파트로 이제 여드름 나는 게 더 이상 안 나올 때쯤 여기 다 박멸시켜버리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지 이거 섞어서 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의사랑 주기적으로 내 관리가 되는지 내가 봤던 의사가 계속 바뀌거나 이러면은 사실 나는 그것도 비추. 1, 2주 안에 효과 볼 수 있는 좀 추천해주고 싶은 시술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2주라면 나 같으면 관리야 그냥. 왜냐면 불안할 수 있으니까. 여드름을 짜도 우리 이거 통증이잖아. 막 짜면은 이게 가라앉는 게 얼마나 걸려? 일주일. 그치, 흔적 같은 거 일주일 정도 가지. 근데 화장을 커버되는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여드름 관리 같은 거 해가지고 좀 화이트닝이나 이렇게 관리 있지. 고주파나 이런 걸로 좀 하는 거. 크게 시술 들어갈 필요 없고. 그런 게 있고. 근데 내가 한 달이다. 한 달 뒤에 뭐 친구 만나러 간다 이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요즘 물광 주사라 해서 요즘 막 반짝반짝하게 막 하는 거 있잖아. 사실 나는 그걸 좀 피했던 이유가 통증이야. 근데 그거는 하는 애들은 계속해. 정말 만족도가 높대. 근데 죽어. 정말 아파. 피부 겉에다가 보톡스를 다 쏘는 거야. 스킨 보톡스라 가지 일명. 근데 너무 피부가 잔주름 싹 없어지고 최고야. 내가 봤을 때 최고. 겉에다 이렇게 쏴주니까 다 물광으로 반짝반짝하면서 잔주름이 다 제거되는 거야. 단시간에 가장 효과 낼 수 있는 거. 단지 좀 내성을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그리고 보톡스는 정말 단순한 수술이고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움푹 꺼진 데 당장에 효과가 나니까 너무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필러 대신해서 필러는 이물질이 어쨌건 들어가는 거고 뭐 신체에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이마가 움푹 꺼져서 되게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많지. 그리고 팔자주름 움푹 파여서 친구들 바로 채워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바로 티가 안 나. 그런 게 필러잖아. 근데 이 필러 같은 경우는 좀 이물질이다 보니까 요즘 대체해서 주베룩이나 스컬트라라고 요즘 이렇게 진짜 콜라겐 약간 쉽게 말해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필러보다는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이물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해했죠? 그리고 포텐자 너무 좋아. 그날 당일날 약속 있어도 괜찮아. 그런 것들 이제 단기간에는 그리고 이제 뭐 리쥬란이나 뭐 여러 가지 부스터들 콜라겐 부스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조금의 멍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사람마다 다르다. 근데 포텐자는 정말 당일도 된다. 단기적으로 말고 미란다님이 꾸준히 장기적으로 피부과에서 받고 있는 시술은
좀 추천할 만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나 같은 경우는 네. 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돈이 여력이 된다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써마지 같은 경우는 일단 티가 안 나. 그래서 나는 몇백만 원 들였는데 뭐야 티가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미래를 위해서 보상으로 난 돈을 적금부터 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써마지는 정말 많은 피부과 의사들도 하고 있고 나는 추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족되고 있고 써마지 얼굴에 하는 것도 있고 아이 전용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돈을 써야겠다 그러면 고민거리들 우리 여드름이다 아니면 홍조다 이런 것들은 정말 돈만 있다면 우리가 진짜 집에서 할 수가 없어. 홍조가 좋아지는 법 없어. 힘들어. 피부가 나쁘면 내 스트레스가 너무 크잖아. 이 스트레스가 주는 질병의 마이너스가 더 크다고. 피부과를 활용해서 적절하게 하지만 아까 앞서 말했듯이 정말 잘 선택해서 내 마음에 스크래치 안 가도록